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1.6% 하락해서 끝났고요. 그리고 다시 55,000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만 원을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오늘 하락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대만 컴퓨텍스에서 젠순왕의 입에서 뭔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방 매물이 조금은 나왔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조금 하락을 했는데,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이 규모 있는 조정은 없다. 근데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정 정도는 보일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5만 원을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었죠. 그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다시 환율은 반대 방향으로 튀어오를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는 달러 가치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은 다시 미국 시장의 하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랑 지금 미국 시장에 조정을 불러왔었던, 아직까지 큰 규모의 조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대략 한 고가 대비해서 1% 조금 넘는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유가 하나가 나왔죠.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20년물 국채에 대한 입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었던 거죠.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5.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국채 금리는 보증하는 쪽이 누굽니까? 미국 정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물론 시정이 더 좋으면 이것보다 더 낮아지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과연 한국에 아무리 강남이라고는 하지만 강남의 아파트보다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이 더 낮아? 그래서 금리가 더 높아?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간이나 금액이나 그런 것들 다 빼고요. 자,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2월 달부터 4월 초까지 해왔죠. 근데 4월 초 이후에, 정확히 따지면 4월 9일 이후에 한국 시장에서 4월 10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죠? 트럼프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주식을 사기 가장 좋을 때다.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채권 금리가 말도 안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4월 달에 있었던 꼭지를 보세요. 5%에 근접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작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결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기준에서 고가 대비해서 26%까지 빠졌었던 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 이하로 주가가 빠지잖아요. 지수 기준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경기 둔화 정도는 찍고 간다. 그리고 지나오면 이때가 경기 둔화 구간이었어. 이걸 확인하는 구간이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NBER이라고 있습니다. NBER. 이게 전미경제연구소예요. 근데 여기 NBER에서 지나고 나서 이때 경기 침체 구간이었어.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게 요 정도예요. 근데 이유가 하나죠. 관세. 무슨 얘기냐? 관세로 인해서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하락하는 부분을 만들었고, 이때 당시에 채권 금리를 비교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쵸? 계속해서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 1년치를 볼게요. 2월 중순부터겠죠? 2월 중순부터 쭉 빠져서 거의 한 4월 초까지 한 달 반 정도 채권 금리가 꽤 많이 하락했습니다. 한 4.5% 정도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왜 그 뒤에는 또 올랐을까요? 자, 첫 번째, 미국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이걸 채권 자경단, 즉 본드 비질란테라고 부릅니다. 트럼프 또는 정부, 미국 정부죠. 너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자경단, 보유하고 있는, 즉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보유자들이 일시에 채권을 매도하면서 시장을 흔들어 버립니다. 또는 입찰할 때 들어오지 않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월가와 트럼프 간에 무언가의 기싸움이 오가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기싸움까지 오게 됐을까?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신용등급 강등을 맞았죠. 무디스에서. 근데 무디스 말고도 신용평가사가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피치, 하나는 S&P예요.
그쵸? 피치는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S&P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디스도 뭐 종종 영화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S&P를 포함해서 피치 그리고 특히나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들어가 있는 대주주가 워렌 버핏입니다. 플러스 유태계좌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유태인들이 월가를 주름 잡고 있죠. 무슨 얘기냐? 뭔가 문제가 있다. 그쵸? 뭔가 모종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5%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을까? 지금 말씀드렸었던 관세 관련된 미증시의 불안, 그러면서 미국 채권을 어쩔 수 없이 던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 요것 때문에 첫 번째 5% 구간까지 치고 달렸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트럼프의 감세안, 또 트럼프입니다. 그렇죠? 자, 리즈 트러스 총리라는 영국 총리가 있었습니다. 한 달도 못했을 거예요. 한 달 정도 했나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법인세 낮춰준마.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정부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지 않죠. 근데 정부는 돈이 많아요. 발권력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러면 화폐 가치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왜 돈이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세금을 걷기 때문에. 즉 정부의 수입은 세수가 높아졌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뭐라고 있죠? 텍스 컷. 그렇죠. 세금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아마 22년 9월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안 그래도 영국 연기금에서 무언가 채권 레버리지가 터져 나갈 것 같은 위험이 있었는데, 여기서 불을 확 지핀 게 리즈 트러스 총리가 법인세를 낮춰준다는 공약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 결과 영국 파운드화가 순식간에 박살이 나면서 영국 채권이 완전히 박살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때 연기금, 영국 연기금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국민연금,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레버리지가 터져 나가면서 반대 매매가 일어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리즈 트러스 총리는 어떻게 됐느냐? 리즈 트러스,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영국 78대 총리. 근데 총리 재임 기간이 22년 9월 6일부터 22년 10월 25일, 한 달 반 정도 했네요. 바로 잘렸습니다. 트럼프라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언제 주식을 살지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일단 채권 금리가 미국 기준에서 6%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 원을 이탈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채권 금리가 5.5 또는 6%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소한 5.5%까지 갈 정도는 미증시는 이미 반영을 한 가격대에 있습니다. 왜?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만약에 10% 또는 5.5%를 돌파하는 상황이 온다? 그럼 미국의 금융권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주식은, 시장은 선반영한다. 주식 시세, 시장에 대한 시세 모두 선반영한다. 어찌 보면 같은 말이죠. 주식 시장에서 주식 종목군들에 대한 시세가 합쳐져서, 그쵸? 인덱스, 지수를 만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 플러스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플러스 다른 업종들 플러스 해서 평균치를 딱 내놓은 게 뭐예요? 코스피 지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선반영한다, 하이닉스가 선반영한다, 이러면 당연히 코스피도 선반영하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여기 살아요. 근데 여기가 서울 중심지야. 예를 들어서 이게 강남이에요. 여기 파주야. 그럼 파주에서 강남으로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GTX가 딱 개통이 됐네. 그럼 파주는 여기서 첫 삽을 뜬다 하면 파주의 집값이 들썩들썩거리기 시작하죠. 근데 들썩거릴 때 이미 파주 쪽에서 강남 쪽으로 직통하는 GTX가 개통이 됐을 때 들썩거릴까요? 아니면 개통되기 전부터 가격 반영을 할까요? 그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미증시에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은 최근에 한 30% 가까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 즉 앞으로 안 좋아질 것에 대한 부분을 모두 반영한 결과고, 단지
반등이 최근에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소화해야 되는 과정에서 가격 조정이 소폭 나올 수 있지만 규모 있는 조정은 나오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앞으로 나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량을 늘리고 수익 금액을 늘려야 되는 구간까지 왔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다. 왜? 선반영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 금액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겠죠. 당장 오늘 콕 집어서 오늘부터 올라갑니다. 이걸 알면 좋겠지만 그 누구도 워렌 버핏조차도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최근에 주가가 엄청 좋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기 2만 원부터 한 4만 원까지 한 100% 정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실적이 실제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이런 시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반영한 결과다.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이런 앞으로 좋아지는 것을 선반영시키는 것 말고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반대로 반등은 얘기가 좀 달라요. 반등은 이미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뭐예요? 실적에 수렴해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실적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도주가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급이 되면 지금 상황에서 뭐를 만들어요? 시장의 바닥을 만들죠. 왜? 삼성전자가 5만 원을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 한국 시장 전체적인 충격을 준다는 건데, 그랬을 때는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AI 관련된 모멘텀, 호재, 이슈,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그냥 D램 가격을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자, 이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25년도 39,470포인트에서 지금 59,00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 월봉으로 돌려서 보더라도 어때요? 1월 달부터 상승폭은 정말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 하락하는 부분은 언제였나요? 22년부터 23년 요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더라도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가는 이미 선반영했다. 요때 당시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주가 얼마나 안 좋았나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왜 이렇게 빠졌나요? 수요 둔화 때문에. 수요 둔화는 뭔가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때 높아진 금리가 미국 시장은 아직 크게 낮추지 못해서 4.5% 정도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기준금리 기준에서. 자, 그럼 여기서 정말 다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에요,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미국에서 빨리 들어왔다? 그럼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경기 관련된 문제로 바로 넘어가요. 경기가 파괴적인 하락 구간을 거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 꺾이죠. 수요 꺾이면 어떻게 돼요? 디플레이션 옵니다. 디플레이션 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죠.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 안 좋아지고 고용 나빠집니다. 그럼 금리를 빠르게 낮춰야 돼요. 왜? 수요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럼 지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 기준금리 4.5% 정도를 미국 기업들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23년도에 AI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니까 올라간 것이 맞습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삼성전자도 이때는 많이 올랐었죠. 23년도에. 자, 그러면 실제 여기서 지금까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높은 것을 지금이라도 미국 국채가 30년물이 5% 정도를 넘어가는 구간을 경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상황을 뭘 보고 한다? 실적을 보고 한다. 지금은 실적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종목 장세는 계속된다. 이미 기준금리 5.5%도 버텼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인데 여기서 30년물로 치환했을 때 30년물 금리가 이때 가장 높았을 때 5%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충격을 준 건 5%를 넘어갔기 때문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조정을 받은 거지. 여기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반도체 수요가 꺾이거나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박살이 나거나 그럴 수 있는 미증시의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증시의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삼성전자의 상황도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삼성전자에 대한 HBM에 대한 성과도 곧 나올 수 있다. 그리고 TSMC는
파운드리 가격, 그쵸? 수주에 대한 가격을 30% 추가 인상을 했는데 이걸 모두가 인정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보더라도 가격을 빨리 치고 들어가야 될 때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 파운드리의 고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일단 퀄컴에 대한 테스트는 진행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 측에서도 조금씩 조율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리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5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딱 가격 확인하는 구간까지만 기다렸다 매수 타점 잡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저가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는 원래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아무리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5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량을 늘려서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 관련된 문제는 일시적인 해프닝이다. 여기서 뭐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간 건 뭐 금융 위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거기까지 안 갑니다. 이미 그런 부분들을 다 거쳐왔어요. 지금은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반등이 나온 것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지 뭐 추세가 꺾이거나 구조적인 하락 구간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뭐 한미반도체 그리고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그리고 주도주까지 어떻게 매매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5월 22일이죠. 내용 쭉 보면 국내 증시 하락, 미증시 하락 때문이다. 미증시 하락이요. 채권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영상에서 이야기를 그대로 드린 걸 소통방에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요약도 해놨는데 1. 신용등급 강등 영향이 있죠.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어제 미국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떨어졌다. 수요자들이 금리를 더 높여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뭐예요? 트럼프 세금 감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미 5.5%를 증시는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채권 금리가 뭐 추가적으로 오늘은 그렇게 뭐 큰 폭으로 올라간다기보다 금요일 날은 조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때까지가 미증시의 거의 막바지 조정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내용도 가격 확인하면서 소통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실시간 타점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보유 종목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주도주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주도주만 매매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내용입니다. 조선방산, 원전, 반도체, 바이오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보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이미 50%대 수익 구간에서 한 주도 안 팔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방산 하나시스템도 20% 넘나드는 수익 구간에서 한 주도 안 팔고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매매를 하고 보유 기간을 가져갈지 이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내용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신고가 이후에만 매매를 하죠. 신고가를 뒤집으면 뭐죠? 신저가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저가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시장이 빠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근데 여기서 초대형주 삼성전자다? 당연히 관련주들 매수할 구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근데 여기 ABL 바이오 가격 확인을 하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확인을 하고 나서 매매를 했을 때 어때요? 67, 76, 23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오고 있다.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이수 페타시스 한번 볼게요. 같은 AI 관련된 종목으로 분야는 다르지만 23년도 그리고 24년도 초반까지 엄청난 시세를 낸 종목이죠. 자 근데 항상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격 확인하자마자 매수 구간 잡죠. 그렇죠? 아직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가격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매매하고 타점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한 종목만 더 볼까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한 결과 여기 57%까지 언제? 2월 달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야 50% 이상씩의 수익 구간이 지속 가능하게 나온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를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미국 국채가 튀어오르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국 신용 등급까지 강등을 시키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가장 큰 악재는 반등이 너무 세게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도 조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한 번도 받지 않은 조정을 가지고 내가 완만한 구간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매매해서 삼성전자와 함께 보유할 건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